안녕하세요. 혹시 입안에 뭐 나거나 헐어서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작은 상처가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엄청난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입병. 이거 정말 흔하잖아요. 보통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필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더 깊은 경고 신호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입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비밀을 보여주는 창이다. 그러니까 입안에 난 작은 상처 하나가 그냥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입안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도대체 왜 입안에 난 작은 상처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통 입안에 염증이나 상처가 생기는 걸 의학적으로는 구내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입을 깨끗하게 안 닦아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요. 우리 몸의 영양 상태나 면역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입안에 나타나는 특정 증상들이 지금 당신 몸에 이 영양소가 부족해요 하고 콕 집어서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잇몸에서 자꾸 피가 만다? 이건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입꼬리가 자꾸 찢어지면 비타민 B2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혀가 붓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것까지 정말 우리 입안이 몸속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증상들이 한 번 생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우리 몸의 악순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악순환의 고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잇몸병이나 구내염 때문에 일단 입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씹기가 힘들어지니까 질긴 고기나 아삭한 채소보다는 부드럽고 넘기기 쉬운 음식, 그러니까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럼 영양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입안의 상처나 잇몸은 더 약해집니다. 그럼 다시 입이 더 아파지고 결국 첫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끔찍한 굴레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의 지혜로운 해결책 섹션에서 몸속부터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해답이 뭐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곰탕입니다. 곰탕 식혀두면 묵처럼 탱글탱글하게 굳잖아요. 그게 바로 젤라틴, 그러니까 순수한 콜라겐 덩어리거든요. 이 콜라겐 안에는 프롤린, 글라이신 같은 특별한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한데 이게 바로 허물어진 우리 입안이나 장 점막을 다시 튼튼하게 재건하는 데 꼭 필요한 벽돌과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곰탕에는 또 다른 비밀병기가 있는데요. 바로 면역세포의 연료라고 불리는 글루타민입니다. 이 글루타민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지쳐있는 면역세포들한테 에너지를 팍팍 공급해서 감염과 싸우고 염증을 가라앉힐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런데요, 단순히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진짜 마법 같은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몸에 보내는 메시지에 숨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콜라겐의 비밀 언어. 어떻게 평범한 건축자재가 강력한 비상신호로 변신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비밀이 한눈에 보입니다. 온전한, 멀쩡한 상태의 콜라겐은 그냥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용한 구조물, 뭐랄까, 벽을 이루는 벽돌 같은 역할만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든 손상돼서 부서지잖아요. 그럼 그 순간 이 콜라겐 조각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바로 긴급 상황 발생을 알리는 비상신호, 그러니까 시끄럽게 울리는 화재 경보기처럼 작동하는 생리활성 메신저로 돌변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서진 콜라겐 조각들이 일종의 비상벨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이걸 DAMPS, 우리말로는 손상 연관 분자 패턴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신호가 면역 시스템에 딱 전달되면 "에이, 여기 다쳤어. 빨리 복구팀 보내." 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곰탕을 마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일종의 모의훈련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이 곰탕 속에 들어있는 잘게 쪼개진 콜라겐 조각들을 감지하고는 어디가 손상됐나 본데? 좋아, 지금 당장 전신 복구 시스템 가동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현명한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비상벨이 한 번 울리고 나서 꺼지질 않고 계속 울린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겠죠? 다음 섹션, 염증의 온, 오프 스위치에서는 우리 몸이 이 강력한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껐다 켰다 조절하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극적인, 거의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이중인격을 가진 효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LTA4H입니다. 이 효소 정말 하는 짓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뭐냐? 바로 염증을 확 일으키는 선동꾼이에요. 비상벨을 막 울려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역할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비상벨을 꺼버리는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끄냐고요? 바로 그 비상벨의 원인이었던 콜라겐 조각, PGP를 직접 찾아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신호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을 시작한 녀석이 염증을 끝내는 열쇠까지 쥐고 있는 아주 기묘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정교하게 짝이 없는 시스템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섹션에서는 바로 이 중요한 끄기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장 비극적인 예가 바로 흡연자의 폐에서 벌어집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한 1년에서 5년 사이 담배 연기 속 독소들이 LTA4H라는 효소를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5년, 15년이 지나면 이 효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바로 그 끄기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폐 속에서는 콜라겐 손상 신호, 즉 PGP가 청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결국 25년 이상 이 꺼지지 않는 염증 신호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오히려 자신의 폐 조직을 적으로 오인하고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폐기종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LTA4H 효소가 망가진 건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염증 반응이 멈추질 않는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담배 연기는 A1AT라는 또 다른 방어 시스템까지 망가뜨리는데 이건 브레이크가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가속 페달은 바닥까지 밟혔는데 브레이크는 아예 없는 차. 그 끔찍한 충돌의 결과가 바로 폐기종,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곰탕을 먹는 것은 단순히 몸을 만들 재료를 공급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지금 당장 복구를 시작해! 라는 강력한 신호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입안의 작은 상처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속 분자 수준의 신호 체계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 아니었나요? 이런 걸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또 어떤 놀라운 고대의 지혜가 현대과학이 그 비밀을 밝혀주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